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하루벌이로는 살림이 빠듯해요.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나요? 시장만 가도 계란 한 판, 채소 몇 단만 사도 23만 원. 훌쩍 넘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싶은 마음이 들고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시급이 얼마인지 제대로 주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요게 돈 얘기인데 우리가 일한 만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꼭 알아두셔야 해요. 2025년 7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이 회의에서 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결국 최종 결정된 금액은 시간당 1만 320원입니다. 올해는 1만 30원이었으니 290원이 오른 셈이죠. 인상률로 보면 2.9% 올라간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이야? 싶으실 수도 있지만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달라요. 일반적으로 한 달에 209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월급이 209만 6,27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15만 6,880원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6만 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이 돈이면 밥값, 몇끼, 교통비, 약값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죠. 이번 결정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그리고 정부 쪽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견을 조율하다 보니 매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양쪽이 합의를 이뤄서 결정이 된 겁니다. 참고로 민주노총 쪽 대표들은 의견이 달라 회의 중간에 퇴장했지만 나머지 대표들이 끝까지 머물러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그럼 이 최저임금 인상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무려 78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290만 4천 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접적인 혜택을 볼 거라고 해요. 이 중에는 단시간 근로자, 고령 근로자, 비정규직도 많이 포함돼 있답니다. 이런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 나만 알고 있긴 아깝죠?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 친구분들께도 영상 한번 공유해 보세요. 다들 고맙다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도 마트 계산대, 경비원, 택배 보조, 청소 도우미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시간당 1만 320원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입니다. 이보다 적은 시급을 제한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건 교육기간이니까 조금 적게 줄게요 라고 하셔도 교육시간도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일을 하시기 전에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요즘은 구두로만 일하다가 나중에 그만두셨잖아요. 출근 안 하셨잖아요 하면서 돈을 안 주는 사례도 있어요. 작게는 하루 시급 몇만 원, 크게는 몇 달치 월급까지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월급날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직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계속 조정될 예정이니 일자리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최저임금 기준부터 확인하시고 나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땀 흘려 일하신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혹시 주변에 시급이 얼마인지 몰라서 걱정하는 친구분이 계시면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내년부터 시급만 300일에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돈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2부에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생활에 정말 쏠쏠하게 도움되는 돈 관련 정보들을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건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는 법이에요. 요즘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 중엔 시급으로 계산되는 일이 많죠. 청소 도우미, 마트 진열, 주차 안내, 식당 설거지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곳에선 어르신이니까 좀 깎을게요. 일은 쉬우니까 시급 8,000원이면 어때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내년 2026년부터는 시간당 1만 32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이보다 적게 주겠다는 곳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적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정해진 비율 이상 깎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말로만 일하기로 하고 나중에 돈을 덜 주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꼭 쓰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도와줘요. 두 번째로는 교통비 아끼는 꿀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이 무료예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대부분은 시니어 교통카드만 있으면 버스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 타고 내린 후 30분 안에 버스를 타면 추가 요금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교통카드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은 택시비 할인도 있으니까 사시는 동네 복지센터에 꼭 한번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바로 모바일 뱅킹 사용법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돈 보내고 받기, 예금 확인, 공과금 납부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 모바일 뱅킹 사용하는 분은 3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해요. 모르면 손해를 보는 시대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은행 창구는 수수료가 1,000원인데 모바일로 하면 무료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달에 몇 번만 창구 대신 모바일로 이체하면 수수료로 아끼는 돈이 10,000원이 넘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모바일 전용 특판 예금 상품도 있어서 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어렵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배워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랑 은행에서 무료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해줘요. 근처 주민센터, 시니어 복지관, 은행에 가셔서 모바일 뱅킹 교육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만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핸드폰이 없으셔도 체험용으로 가르쳐 주니까 걱정 마세요. 네 번째로는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혹시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금자 한 명당 한 금융회사에 맡긴 돈은 최대 1억 원까지는 무조건 보호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 해당돼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상품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머니마켓펀드 MMF는 보호되지만 펀드나 주식, 실손보험 같은 건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금이 많으신 어르신은 1억 원이 넘는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 넣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1억, B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체국 예금이에요.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해서 안정성이 높고 예금자 보호도 똑같이 적용돼요. 특히 시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체국이 더 가깝고 편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이스피싱 예방입니다. 요즘은 전화로 국세청입니다. 최저임금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라고 말하며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기가 많아요. 심지어 손주가 사고가 났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의심하기, 끊기, 확인하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먼저 끊으시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를 다시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절대 계좌번호나 주민번호는 먼저 말하지 마세요. 정부나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에요.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피해금 환급 신청도 도와드려요.